네, 계속해서 이번에는 기자님만의 프리한 시선으로 배우를 만나보는 코너죠. 네, 오늘은 정말 이 충무로에 어마어마한 대첩을 몰고 오시는 분을 만나보셨다고 하던데요. 네, 장군님 좀 뵙고 왔습니다. 네, 장군. 네. 이순신 장군을 명량이라는 새로운 영화에서 이순신 장군 역을 연기한 최민식 씨 만나봤습니다. 아, 네. 네. 정말 이순신 하면은 우리 모두가 다 자기 머릿속에 이순신에 대한 이미지가 있을 것 같은데 그걸 이제 최민식 씨가 연기한다고 하니까 정말 그 어느 때보다도 기대가 되는 것 같은데요. 네. 이 스타 프리뷰를 통해서 최민식 씨의 모습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실게요. 여러분들의 추억의 복수 강퇴시켜 옵시다. 근데 어쩌겠냐. 이게 내일인데. 아무튼 똑바로 해라. 아, 저 어딜 봐서 깡패입니까? 아니, 저도 공무원 출신입니다. 공무원. 예? 네, 오늘 스타 프리뷰의 주인공으로는 배우 최민식 씨 모셨습니다. 진짜 오랜만에. 예, 오랜만에 뵙네요, 진짜. 이렇게 저는 또 금방 영화 보고 오는 길인데 이렇게 오랜만에 정말 전공법으로 스트레이트한 어떤 그 역사극 드라마를 오랜만에 만난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면서 아, 봤었어요. 그래요? 예. 저도 찍으면서 그런 게 좋았어요. 예, 그냥 정직하게 가자. 예, 뭐 어떤 스타일리시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그냥 상감의 명을 다시 한번 어긴다면 공의 목숨을 진정코 장담 못하네. 공도 이 싸움이 얼마나 무모한 줄 잘 아실게. 이순신과 와시가 코노테데 특감을 이순신 모두 후회와 고자리마세요. 만일 그 두려움을 용기로 바꿀 수만 있다면 말이다. 이순신과絶対 生き残れるでありましょう。 아직 신에게는 12척의 배가 남아있습니다. 정말 많은 적군들 그리고 또 심지어 아군들에 둘러싸여 있는 모습에 이순신이 등장을 하지만 가장 외로워 보였던 사람처럼 보여서 혼자만 있는 느낌 같은 것들을 계속 받았던 것 같아요. 영화 내내. 예, 그 외로움, 그 고민을 많이 했어요. 영웅, 슈퍼 히어로 이런 거 말고 얼마나 외로웠을까. 네. 예, 그게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처음으로 머리털 나고 처음으로 난중일기를 읽어봤어요. 예, 그러니까 일기라는 게 그게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쓴 글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냥 어떤 자신의 기록인, 그러니까 그것만큼 그분의 어떤 그런 모든 것이 녹아있는 자료는 없다. 예, 참 감동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그 어떤 그런 지휘관으로서 또 신하로서 그런 어떤 자신의 감정과 소신을 피력해 놓은 그런 글도 감동적이었지만 더더욱 신선하고 정말 새롭게 다가왔던 것이 아, 이분도 우리랑 다를 바 없는 인간이구나라는 걸 느끼는 대목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굉장히 그 감성도 풍부하시고 그리고 누구보다도 슬픔을 아주 솔직하게 표현하시고 그런 것들이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그렇게 난중일기를 또 읽으면서 시나리오 안에서의 어떤 이순신의 초상을 하나하나 좀 그려내셨던 거군요. 많이 도움을 받았죠. 근데 이 영화를 보면 계속해서 두려움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과연 우리에게 항상 부정적인 의미로서의 두려움만을 이야기하잖아요. 만일 그 두려움을 용기로 바꿀 수만 있다면 말이다. 그 용기는 100배, 1000배 큰 용기로 배가 되어 나타날 것이다.
하지만 그 두려움에 맞섰을 때 그 두려움이 무엇으로 변하는가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네, 했던 것 그렇죠. 같아요. 네. 근데 이순신 장군이 싸워야 했던 건 뭐 적군도 있었고 하지만 또 자신과의 싸움이란 것도 굉장히 컸던 사람인데 이 배우 최민식에게 있어서 명량이라는 이 작품을 찍으면서 맞닥뜨렸던 가장 큰 두려움은 무엇이었어요? 존재감이죠. 네.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허구였잖아요. 창작이었고 그리고 가공의 캐릭터잖아요. 현실에 있을 법한 이야기잖아요. 그게 판타지든 아예 판타지든 이간에. 그냥 내가 믿어버리면 끝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하는 게 정답이야. 네. 그냥 그렇게 믿으면 오히려 더 자유로워요. 네. 그러니까 올드보이가 될 때만 하도요. 그렇죠. 네. 내가 15년을 감금당해보지도 않았고 나 여기서 내보내달라고 안 할 테니까 나 여기 뭐 때문에 들어왔는지 그것만 얘기 좀 해줘요. 예? 모르면서 갇힌 사람이잖아요. 자기가 죄를 짓고 15년 징역형을 살았던 사람도 아니고 그 어디 가서 물어봐요. 그런 경험을 한 사람이 과연 이 지구상에 몇 명이나 수는 안 되겠네요. 네. 근데 오히려 그러니까 더 자유로울 수 있어요. 그냥 배우가 할 수 있는 역할들이 훨씬 많아지죠. 오히려 막막한 게 아니라 오히려 더 해방되고 자유로워요. 네. 내가 정답이다. 근데 이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엄청난 존재감. 그러니까 영웅에 대한 성웅, 이순신, 충무공 우리가 맨날 들었던 어릴 때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그 어떤 그 아우라. 내가 이게 어떻게 연기를 해야 되겠지? 어디서부터 그럼 이분의 어떤 이런 신념, 의지, 성품, 어떤 인성, 이분의 분노, 어떤 이런 걸 어디서부터 그럼 내가 건드리고 내가 어디서부터 표현을 해야 되는 거야? 이거는 뭐 그리고 내가 하는 게 맞는 거야? 예. 그러니까 흉내 내고는 있는 거죠. 흉내는 낼지언정 내가 그분의 진짜를 내가 모르고 있다라는 그 좌절감. 예. 그 명백한 현실을, 그 명백한 한계. 그러니까 제가 취해선 할 때도 이런 기분까지는 안 들었었어요. 그때도 장승업을 연기하실 때도 이런 기분까지는 아니었어요. 근데 난 그냥 흉내낼 뿐이라는 그 한계를 내가 인식하는 순간 너무나 초라해지는 거예요. 근데 정말 이게 400년도 훨씬 넘은 이야기지만 어떻게 보면 2014년에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시대가 결코 한란의 시대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는 면에서 그렇죠. 그 뭔가 명량이라는 영화를 통해서 배우로서 또 하고 싶으셨던 얘기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가 너무나 유치하고 뭐 야 무슨 그런 얘기를 해. 충성, 조국, 나라, 그리고 희생, 어떤 이런 단어들. 우리 실생활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그냥 우리가 어떤 문학 작품이나 어떤 그냥 책에서나 우리가 볼 수 낡은 가치가 된 것 같은 그렇죠, 느낌이 그렇죠. 네. 예. 그런 진짜 우리가 어디다 치워버렸던 구석에다 밀어놨던 그런 우리가 생각하는 고귀한 가치에 대한 거를 한번 우리가 이런 그분을 통해서 그분의 어떤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되짚어보는 게 굉장한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또 그것이 그런 이야기, 그런 접점에서 김한민 감독과 다른 동료들과 야 그래 우리 이런 영화도 한번 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예. 그래도 영화가 갖고 있는 기능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어떤 교육적 기능, 어떤 사회적 기능을 우리가 너무 엔터테인먼트 쪽으로만 우리가 생각하지 말고 이런 영화를 통해서 상업 영화를 통해서 많은 젊은 사람들이나 나이 먹은 사람들이나 같이 한번 공유해보자. 아까 말씀하신 전공법으로. 네. 예. 무려 1만이 죽었어. 정령 남은 수군의 총자까지도 다 박멸해버리시라는 게요. 전군 출정하라. 사이란이나 해피엔드의 그 통곡에 가까운 울음도 그렇고 올드보이나 악마를 보았다는 말할 것도 없고 항상 삼키기보다 굉장히 터트릴 때 에너지가 엄청난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그런 에너지를 방사하는 그런 느낌의 배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내가 임마
내가 네 고조 할배뻘이다. 에? 맨 땅에 헤딩하면서 죽어라고 했다고. 그런 배우라고 그런 스타일이라고만 생각했었는데 이번 명량을 보면서 불을 삼키고 계속 끝까지 가는 사람 같다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 자기 속이 타 들어가더라도 이걸 터트리지 않는 연기라는 게 사실 새로운 방식이구나. 혹은 배우로서 어떤 방식의 변화인가라는 뭐 그냥 추측 같은 것도 저는 좀 해봤거든요. 네, 근데 저는 뭐 이건 좀 닭살스럽고 뭐 좀 이렇게 뭐랄까 송구스러운 표현이지만, 그러니까 전 음악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작곡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음계. 네. 그러니까 그것에 맞는 음계를 정확하게 짚어서 그게 피아노로 됐든 그게 뭐가 됐든 어떤 악기가 됐든지 간에 정확한 소리를 낸다라는 거에 항상 강박이 있는 게 편이거든요. 네. 이게 정확한 소리인가? 이게 맞나? 이게 속된 말로 삑사리가 아닌가? 예. 근데 제 계산에 의해서는 제가 만들어낸 캐릭터에 제가 그때 연주를 했던 그 음계는 항상 그렇게 좀 어느 일정 부분에 가서는 강렬했었어요. 클라이막스. 그러니까 속된 말로 제 필대로. 예. 저는 그러니까 이때 좀 강하게 연주를 해보고 싶었던 거예요. 예. 사실 뭐 범죄와의 전쟁, 신세계 그리고 명량까지 정말 또 쉼없이 네. 또 뭐 산으로 바다로 굉장히 뭐 바쁘게 또 해오셨고 또 비교해 보자면 윤종빈 감독이라든지 박훈정 감독이랑 김한민 감독 그 전에 또 일했던 동료들의 세대와는 또 다른 세대의 새로운 젊은 동료들을 만나게 되신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그게 뭐 나이 차이를 떠나서 어떻게 보면 영화라는 그 어떤 것을 만들어내는 그 환경들도 많이 바뀌기도 했고, 그러니까 이 새로운 감독들이 최민식 씨에게 줬었던 어떤 새로운 자극 같은 건 무엇이었었나요? 진짜 있어요. 참 재밌게 작업을 해요. 네. 재밌게 작업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뭐 그 전에 뭐 나름대로 뭐 이렇게 열심히 하자, 뭐 진지하게 하자, 어떤 이런 어떤 강박이 있었다면은 이 친구들이 진지하지 않다라는 게 아니거든요. 네, 네. 굉장히 릴렉스하게, 아주 유머러스하고 현장에서 그렇게 유연하게 작업을 하구나. 네. 그렇다고 해서 어떤 텐션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네, 네. 챙길 건 다 챙기고 표현할 거 여우같이 다 표현해내면서도 되게 여유가 있고 유머러스하고 굉장히 이게 사고방식 자체가 영화를 대하는 사고방식이나 어떤 표현하는 사고방식이 굉장히 유연해진 모습들을 봤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것들이 너무 너무 즐겁게 일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근데 아니에요. 오히려 제가 동화될 수밖에 없어요. 프로구나. 그러니까 어떤 그런 것들이 참 보기 좋았어요. 그래서 내가 같이 작업을 하면서 굉장히 그러니까 신선한 자극을 많이 받는 거예요. 새로운 기운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 친구들을 통해서. 네. 너그 서장 남천동 살지? 예? 어저께도 같이 밥 먹고 사우나도 같이 가고 친구나 뭐 형제 누가 와서 뭐 죽는 소리 치면서 야 돈 좀 빌려달라고 이렇게 손 내밀고 그러면은 너 절대 돈 거래는 하면 안 된다. (2005년에) 이제 친절한 금자씨 끝내시고 그 사이 뭐 히말라야 바람 머무는 곳이라는 동명을 찍긴 했지만 2010년 악마를 보았다까지 거의 뭐 4, 5년 가까이를 저도 계속 못 뵙기도 했었고 어떻게 보면 스스로 이건 브레이크를 걸고 있는 건가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 마음의 유배를 혼자 떠난 건가 아니면 도대체 이 시간 동안 그리고 결국 되게 정말 백이종근하고 백이종근하고 계시잖아요. 네. 근데 지금 돌이켜보면 그 5년, 4년의 시간이라는 건 배우 최민식에게는 어떤 시간들이었을까가 너무 궁금해요. 진짜 괜히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잘 놀았어요. 진짜로. 백이종군은 그건 너무 좋게 봐주시는 거고 또 많이 배웠죠. 진짜 많이 배웠어요. 이건 진짜 누가 등 떠밀어서 뭐 제가 그랬던 것도 아니고 그냥 너무 많은 거를 제가 느끼게 됐어요.
그래서 여행도 많이 다니고 진짜 그동안 뭐 책도 좀 보고 내가 하고 싶은 뭐 그냥 하여튼 사람들도 많이 만나고 예. 그 명량의 중요한 대사기도 한데 신에게는 이제 12척의 배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최민식이라는 배우 혹은 사람의 삶에 남아있는 12척의 배가 있다면 그게 뭘까요? 소주, 맥주, 고량주. 농담이고. 12종류의 소주. 예. 딱 두 가지가 있겠네요. 하나는 가족이고 하나는 일이네요. 진짜. 연기하는 네. 배우라면. 예. 너무 깊이 들어와 있었고 그리고 내가 숨을 곳, 내가 기댈 곳, 그리고 내가 의지할 곳은 일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최후의 보루이자 저의 강력한 무기이기도 하고 예. 그러니까 내가 존재하고 있다는 걸 느끼게 해주는 것은 일이니까 예. 그리고 내가 이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걸 더 느끼게 해주고 그리고 그 가치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그 일과 가족이 저는 진짜 내 12척의 배인 것 같아요. 예. 좀 이제는 피도 안 나오고 칼도 안 그러니까 나오고 말이에요. 총도 안 그러니까 나오고 말이에요. 정말 서울의 달 같은 드라마도 좋고 네. 아니면 정말 조용한 가족 같은 코미디도 네. 좋고 아니면 좀 진한 멜로 드라마도 네. 좋고 마지막이 제일 좋습니다. 예, 좀 그런 모습도 뵙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요. 예. 그래서 후배들하고 술 마시면서도 야, 더 늙기 전에 나이 먹기 전에 멜로 한번 하자. 좀. 예. 뭐 반농담식으로. 근데 절대 농담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이 장년층이 갖고 있는 그러니까 이 한국의 아저씨들이 갖고 있는 그 순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연애가 아니라 멜로를 그렇죠. 예. 그러니까 잃어버렸던 네. 그 순정이 있다니까요. 그게 되게 웃겨요. 그 되게 웃기거든요. 되게 코미디예요. 네. 근데 슬퍼요. 예. 보고 싶는데 예. 그러니까 그런 거 좀 쓰셔서 누가 빨리. 잘 좀 이렇게 잘 얘기를 좀 버무려 가지고 아주 그냥 저기 뭐야 깔끔하게 네. 구질구질하지 않게 아주 깔끔하고 담백하게 표현하면 그 아저씨들 극장에 줄 설 텐데. 아유 오늘 뭐 더 긴 시간 얘기를 나눌 수 있으면 전 너무 좋겠지만 그러니까요. 아유, 네. 네. 뭐 자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아유. 선물이 있어요. 올레 TV 혹시 보세요? 네. 올레 TV 그 영화도 보실 수 있는 포인트. 아 진짜요? 네. 오.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거기 있는 대로 이제 입력하시면요. 아, 입력만 하면 되는 네, 영화 마음 어유 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주 뵙도록. 예. 또 좋은 작품으로 또 만나요. 네, 감사합니다. Every day our souls get less. Love has a reason. There's a meaning to the world. We're giving up. Yeah. 네, 최민식 씨는 올 9월 개봉을 앞둔 헐리우드 영화 루시로 이제는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스타로 이제 왕성하게 활동하시는 그 시동을 거신 것 같은데요. 직접 만나보신 최민식 씨는 어떤 느낌이셨나요? 정말 장군님을 만난 느낌, 연기의 네. 장군님을 만난 느낌이 들었었고요. 앞서 그 루시라는 영화 같은 경우 스칼렛 요한슨과 함께 릭배송 감독의 그 연출로 뭐 찍혀진 작품인데 그 영화의 예고편을 보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우리가 보통 헐리우드에 가면 헐리우드에 맞는 연기를 할 거라는 생각을 네. 하잖아요. 근데 그 헐리우드의 모든 세팅이 되어 있는 그곳에서도 최민식 씨는 최민식 씨의 연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저희가 익숙하게 봐왔던 그 네, 최민식 씨의 모습. 그 모습이 정말 영화를 좀 장악하고 있는 느낌 같은 것들이 네. 들고요. 근데 이번에 그 명량이라는 영화 속에서 최민식 씨는 굉장히 외로운 장수이자 또 동시에 용맹한 장수로서의 그런 어떤 그 두 가지의 모습들을 또 보여주는데 영화에서도 물론 뭐 너무나도 멋있으시지만 저는 최민식 씨를 뭐 오랫동안 인터뷰를 해오면서 느끼는 것이 이야기를 하면 굉장히 즐거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네. 저희 인터뷰하는 그 시간 동안 시간이 너무 빨리 흘러서 더 얘기를 하고 싶다라는 느낌이 계속 들었는데 너무나 바쁜 그런 스케줄 때문에 이렇게 길게 인터뷰를 할 수는 없었지만 그러니까 그 순간 항상 이렇게 얘기 듣고 싶고 또 그리고 얘기해 주시는 것도 굉장히 맛깔나게 해주시기도 하고요. 그래서 네, 항상 만나면 그 시간이 굉장히 짧게 느껴지는 그런 배우기도 했죠. 네. 굉장한 매력의
소유자시네요. 네, 저희 그 인터뷰 끝나고 나서 진짜 정말 함께 갔었던 PD님, 작가님들이 이렇게 빨리 끝나다니라고 다 생각. 팬이 돼서 오셨나 봐요. 네. 조련하시는. 네. 인터뷰를 통해서 조련하는 엄청난 능력의 소유자시네요. 장군님이시죠, 그러니까. 네, 프리한 시선으로 배우 최민식 씨 만나보셨는데요. 최민식 씨의 전작들 범죄와의 전쟁, 악마를 보았다, 친절한 금자씨, 신세계 등은 현재 올레 TV에서 서비스 중이니까 이번 기회에 최민식 씨의 매력에 푹 빠져보시길 바랄게요. 네, 아쉽지만 백은하 기자님과는 또 여기서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오늘은 배우 세 분을 앞에 정말 강동원 씨, 정우성 씨, 조진웅 씨 얘기하고 최민식 씨까지 이렇게 만나고 나니까 너무나도 배우로서 풍부한 그 스타 프리뷰로 한 4편 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굉장히 너무 들었던. 많은 배우들이 나오셔가지고. 네, 저로서는 너무나도 즐거운 무비 토크였던 것 같아요. 네, 다음 주에는 여배우들 4명으로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좋네요. 네. 다음 주에도 그럼 멋진 영화 이야기 기대할게요. 네, 다음 주에 뵐게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백은하 기자님이었습니다.